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4일 워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소식이 주말 동안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고 그 부분이 워트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트가 지금 워낙 거래량이 없고 시장에서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관 재료와 연관이 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수혜 받을 가능성에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이제 관련된 뉴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자,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원인 이후에 리스크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상승, 하락, 양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승했을 때 어디서 저항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는 하락했을 때 어떤 구간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반도체 관련 내용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10조 지원을 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었고, 이 뉴스 기사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서 이제 10조 원 이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에게도 이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당장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런 방향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공표를 한 부분이고,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10조라는 부분의 지원이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라기보다는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저리 대출 그리고 세액 공제율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도 이런 투자에 관한 요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펼쳐졌을 때 워터에게도 이제 장비 관련된 부분들의 수주를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기업에서 왜 10조만큼이나 지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좀 배경을 살펴보자면은 지금 AI향으로 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기가 접어들고 있다라는 관측이 지금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인도 이런 기업들에서 반도체 나라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규모도 뭐 이제 100조 원 단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뒤처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뭐 좀 규모도 작고 이게 지원을 하는 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투자가 얼마만큼 이제 기업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지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온지는 확인을 하고 추후에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좀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술 동향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HBM 관련해서 수율 문제들, 지금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로 따지면 6세대가 되겠죠. 현재는 HBM3E 5세대 제품을 양산이 이제 3월 달부터 들어갔고, 이 부분이 이제 내후년 26년부터 양산을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지금 D램을 8층으로 층을 해서 HBM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12단, 16단까지 이제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도 이제 뭐 200에서 300단대로 높이를 쌓아서 고도화를 시켜서 만드는데 이거를 1000단대까지 올리면서 3D 낸드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계속해서 이제 미세화 고단화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환경이나 어 이제 공정 내의 팹에서 그런 설비 습도나 온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미세화와 고도화가 되는 과정에서 워트의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는데 수주 발주나 관련된 기술 내용을 좀 더 이 부분은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팩트를 점검을 해보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로 와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고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노란색 선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조차도 못하고 있고 거래량이 정말 좀 처참합니다. 76만 주, 진짜 적을 때는 20만 주, 20만 주, 뭐 20만 주에서 한 60만 주, 70만 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들이 뭔가 재료가 한번 들어와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는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현재로서는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오전장을 상태인데 아마 오늘까지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5월 15일까지인데 내일은 공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발표를 해야 될 거고 아마 장중에 실적 발표하는 일은 잘 없고 보통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하고 난 뒤 시간의 호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목요일 오전장에 이제 실적 발표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전저점 부근 그 다음에 이 저점 부분들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주가의 대응 시나리오를 세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 저점 기준을 했을 때 이 부분 이탈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으로는 여기 이제 가장 저점이 낮았던 부분 2월 1일 날 가격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서 21선을 돌파를 하는지 그럼 돌파를 했다가 다시 21선까지 눌릴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뭐 그냥 그럭저럭 나오면은 횡보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횡보하면서 이 제가 방금 확인한 저점 부근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내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요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나 실적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같이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